2023년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 명에 이르면서 2025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반면 유엔은 2015년에 이미 체질과 평균 수명, 사회적 역할과 역량의 변화를 고려해 인간 생애 주기에 따른 새로운 연령 기준을 정의했습니다. 태어나서 17세까지가 미성년, 18에서 65세까지 장장 50년 가까이 청년, 66에서 79세가 중년이랍니다. 80세 넘어서야 겨우 노인축에 들고 100세를 넘겨야 장수 노인 대접을 받습니다. 유엔 연령 기준대로 생생히 살아내신 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1920년생으로 현재 104세인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65세에 정년 퇴임한 뒤 할 일이 더 많았다는 그는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내기 시작했고, 이후 정부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에서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대학에서 강의할 때보다 훨씬 많이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좋고 행복한 나이는 60에서 75세까지이고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오늘은 100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영석 교수가 알려주는 늙지 않는 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삶의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내용과 연결되는 행복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것을 소유함으로써 주어지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에 속하는 것들이다. 어린애들이 마음에 드는 인형을 얻었을 때의 즐거움과 유사하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로 대표되는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지배하고 싶은 본능, 강자가 되려는 의욕, 야망을 채우고 싶은 삶의 욕망들이다. 그런 것을 소유했을 때는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도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긴다. 명예욕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실했을 때는 고통과 불행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되어 정신적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진리같이 전해지고 있다. 흔히 들어온 이야기가 있다.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하나.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삶의 활력이 넘쳐나는 시기로 용기가 없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만용이나 자제해야 할 욕망을 위한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선한 의지와 고상한 목표를 위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인생에 있어 장년기는 가장 오랜 세월을 차지한다. 30에서 60까지는 장년기에 속한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자신의 일과 더불어 성장하는 시기이며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평가받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 긴 시간 동안에는 어떤 신념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선이고 악이라는 윤리적 신념도 필요하다. 그러다가 장년을 끝내게 되면 대개의 경우 일터의 일선에서는 물러나게 된다. 늙으면 주어진 일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간적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일이다. 70대에 갖고 있던 지식을 접거나 축소하지 말고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거나 넓혀가는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은 강연이나 이야기를 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내가 연세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1953년이었다. 시간 강사로 시작했고 31년 후엔 정년 퇴임하고도 특수대학원이나 행사에서 강의나 강연을 했다. 그렇게 보면 63년간을 계속한 셈이다. 물론 건강이 유지되었고 여건이 채워진 때문이기도 하다.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보통 65세부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래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육체적으로는 40대가 되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적 성정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1961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백인 교수들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모두 믿고 있었다. 2015년 가을이었다. 45회 중앙 졸업생 중에 한 제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미국에 살던 방군이 서울에 오는데 동기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약속한 시간에 63빌딩 양식당으로 갔다. 방군을 포함하여 9명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80세 전후의 옛날 제자들이었다. 이름이 기억나는 이도 있고 얼굴이 기억에 남는 제자도 있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나도 동창의 한 사람으로 착각했을 정도로 모두 늙어 있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방군이 입을 열었다. 방군은 일찍 미국에 건너가 의사로 일하다가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방군은 6.25 전쟁 기간의 졸업생이었다. 제가 미국에서 우연히 TV를 보다가 선생님께서 건재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더 세월이 지나기 전에 배웠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베풀어 주신 말씀과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토요일 오후마다 들려주시던 말씀을 못 들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늙으시기 전에 큰 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카페 뒤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다. 자리를 함께한 다른 친구들도 같이 엎드렸다. 서빙을 하기 위해 들어섰던 직원들이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것이 사제 간의 사랑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해준 일이 없었다. 그저 저 제자들이 자라 모두 행복해지고 사회를 위해 봉사를 하는 일꾼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뿐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게 되어 있지 않다.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2011년 한림대학교 일송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 수상 소감에서 한 말이다. 제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90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면서도 그 사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교단에 설 수 있다면 정성껏 제자들을 위하고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은 저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새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과 영광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 교수는 30세까지는 내가 나를 키워가는 단계이고 65세까지는 직장과 더불어 일하는 단계이며 90세까지는 그동안 받은 것을 나누며 사회를 위해 일하는 단계라고 구분합니다. 그는 60세쯤 되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고 75세쯤까지는 성장을 하는 것 같다며 76세 즈음에 제일 좋은 책들이 나왔다고 자평합니다. 100세를 넘긴 지금도 연간 100회 넘는 강연과 글쓰기로 일상을 보내는 그는 늙지 않는 정신력으로 신체와 균형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그는 건강 비결에 대해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노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있고 건강은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누가 가장 건강하냐? 같은 나이의 일이나 독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남이 하는 말이나 내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귀도 순해지고 우리 삶이 순풍에 돛단 듯 멋진 항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